이렇게 플랫한 특성을 가진 스피커를 사무실에 놓고 측정하면 저격대 부스팅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운드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오늘은 스피커 리뷰입니다. IK 멀티미디어에서 출시한 iLoud Precision MTM Mark2입니다. 이 작다면 작은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이 공간에서 무려 30Hz까지 플랫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룸튜닝에 투자하지 못한 분은 오늘 리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사운드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에요. 이 스피커 기능이 꽤 많습니다. 어떤 스피커인지 클리펠 NFS 측정도 진행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K 멀티미디어는 이탈리아 모데나에 본사를 둔 회사로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앰플리튜브 같은 기타앰프 시뮬레이터나 샘플 탱크 같은 가상악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스피커 이름은 몰라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iLoud MM이라고 부르는 iLoud 마이크로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이 2016년에 IK 멀티미디어가 첫 번째로 만든 스피커예요. iLoud MM은 3.5인치 우퍼를 탑재한 정말로 컴팩트한 스피커인데 저역이 무려 50Hz까지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죠. 이렇게 iLoud MM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다음으로 출시한 스피커가 iLoud MTM입니다. IK 멀티미디어는 기반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했죠. 자체적으로 룸 튜닝 소프트웨어인 Advanced Room Correction, 줄여서 ARC를 만들었는데요. 이 스피커에서 룸 튜닝 시스템인 아크도 기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버전인 iLoud Precision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스피커는 iLoud Precision MTM Mark2입니다. 이 IK 멀티미디어의 모든 스피커는 iLoud가 들어가는 네이밍인데 모 회사가 생각나는 이름이죠. iLoud Precision MTM Mark2는 이름 그대로 미드 트위터, 미드 구성의 MTM 스피커입니다. 위아래 5인치 미드 우퍼가 있고요. 가운데 1.5인치 그래핀 코팅 실크돔 트위터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특이한 스피커죠. MTM 구조도 특이한데 트위터가 보통 1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1.5인치 트위터를 탑재했습니다. 이런 MTM 구조의 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작은 사이즈에서 최대로 저역 확장이 가능합니다. 폭은 5인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배치해서 전체 면적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여기 5인치 하나의 면적은 506제곱cm로 두 개를 더하면 면적은 1013제곱cm가 되죠. 이 면적은 7인치 드라이버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즉 5인치 두 개 탑재로 7인치 우퍼를 탑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로는 수직 지향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튜디오에 사용할 때 앞에 커다란 콘솔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사용하죠. 이때 데스크에서 발생하는 반사로 인해 100에서 200Hz 사이 부밍이 만들어지는데 지향각을 좁게 만들어서 데스크 반사를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감이 좋아집니다. 트위터와 미드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의 위상을 맞춰서 음상을 정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뒤편을 보면 DSP가 내장된 앰프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는 타워형 포트가 보이고 바로 아래 각종 EQ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USB 단자가 있는데 이건 아크 통신용 USB고 사운드 입력을 받는 단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단자는 옵션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고요. 아래 밸런스 인풋 단자가 있고 아크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크2 변화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트위터 소재를 그래핀을 보강한 돔 트위터로 변경했고요. 두 번째, 인클로저를 더욱 단단하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파수의 공진을 더 깔끔하게 제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아크 X를 제공하는데요. 이전에는 아크 시스템과 X 모니터가 별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통합해서 아크 X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iLoud 아이솔레이션 팟을 스피커당 4개씩 제공하고 전원 케이블, USB 케이블, 그리고 아크 마이크와 마이크 클램프를 제공합니다. 구성품은 상당히 알차죠? 자, 그럼 iLoud Precision M2M Mark2의 하드웨어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디오랩 인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클리펠 NFS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NFS 측정은 근거리 3D 측정을 통해서 반사음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서 무향실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스피노라마 측정을 통해서 실내 환경 예측도 가능한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CA2034로 측정한 iLoud Precision M2M Mark2의 스피노라마 데이터입니다. 여기 검정색 선이 정축 응답 특성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스피커를 측정해봤는데 상당히 플랫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아주 쭉 뻗어 있네요.
다만 스펙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측정이 되긴 했어요. 마이너스 4dB 기준으로 봤을 때 45Hz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스펙이 어떤 환경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레벨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뒤에서 추가로 인룸 측정 데이터도 보여드릴 건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해 드려요. 연두색 점선이 리스닝 윈도우인데 정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측정의 평균 응답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청취 위치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보면 되는데 리스닝 윈도우가 조금 더 플랫한 특성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파란색 점선 얼리 리플렉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역대로 갈수록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인룸 예측과 거의 유사하죠. 인룸 예측 그래프도 살짝 틸트된 형태로 플랫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리 리플렉션 그래프를 보면 이 천정 반사가 좀 특이하죠. 이게 바로 MTM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2웨이 스피커로 보면 이렇게 크로스오버 포인트만 빠지는데 MTM 스피커는 조금 더 넓은 대역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평 지향각을 보면 다른 스피커와 비슷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수직 지향각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0도에서 500Hz부터 1.5kHz까지 레벨이 넓게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컨투어 플롯의 수평 지향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도 역시 초고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넓은 지향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 지향성 그래프를 보면은 기존과 많이 다른 패턴을 볼 수 있죠. 기존 2웨이 스피커는 이렇게 2kHz 부근에서 지향각이 좁아지는데 프리시전 MTM은 500에서 1kHz 대역 지향각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데스크 반사까지 완벽하게 없애려면 대략 한 150Hz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컨트롤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THD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75dB 측정이고요. 85dB에서도 1% 아래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95dB까지 극저역 THD가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 구동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이 iLoud 프리시전 시리즈의 특이한 점으로 1.5인치 트위터를 탑재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스피커보다 50%나 큰 트위터를 탑재했는데 그 이유는 미드 우퍼를 더 낮은 대역에서 구동하기 위해 트위터를 더 낮은 주파수까지 재생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상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1.35kHz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접 측정 데이터를 보면 트위터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까지 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프트 다운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죠. LF 익스텐션 기능,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고요. 데스크 필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들 여러분은 안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하드웨어 성능은 이 정도면 상당히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플랫한 그래프의 스피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룸 튜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사운드가 어떻게 들릴까요? 미리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크 X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팬텀 파워를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한 대 있어야 하고요. 컴퓨터에 USB 포트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 제공된 USB 케이블을 각 스피커별로 연결을 해줘야 해요. 그럼 이렇게 스피커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피커를 선택하면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캘리브레이터로 들어가 보면 아크 X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커 볼륨은 0dB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확인해보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마이크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 제공 마이크는 아크 멤스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인풋 채널을 선택해주고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면 볼륨이 여기 레인지 사이에 들어가면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여기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스튜디오 모니터인데 콘솔이 넓게 있는 환경이죠. 와이드는 둘이 들을 때, 그리고 뒤에 소파가 있는 환경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고요. 여기 프로젝트 스튜디오는 책상 위에 세팅했을 때인데 제 환경은 이 프로젝트 스튜디오와 유사합니다. 이걸로 선택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탠다드가 7포인트 측정이에요. 마이크 높이는 제 귀로 세팅하고요. 원래 디퓨저 필드에서는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서 세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크 마이크는 이렇게 세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크 마이크는 여기 위쪽에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마이크 방향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7포인트 위치에 맞춰서 시작하면 측정을 바로 해줍니다. 자, 과연 이 환경에서는 어떤 측정 결과를 보여줄까요? 저는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실제 측정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500Hz 아래가 전반적으로 부스팅이 되는데 40Hz에서 약 12dB까지 부스팅이 일어납니다. 저역대 부스팅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본 튜닝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경에서는 무려 32Hz까지 플랫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32Hz.
와, 이거 놀라운 결과죠? 이 결과를 보면 뭐 스펙이 이해가 되죠? 물론 룸 튜닝이 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세팅하면 이런 부스팅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좋은 환경에서 세팅하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세팅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하겠죠. 이 환경에서 아이라우드 프리시전 스피커를 구매하면 정말로 플랫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타겟 그래프도 이렇게 하나 많이 있고요. 보이스 이펙트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피커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운드 변화가 엄청난데 제가 녹음을 해봤어요. 여러가지 타겟도 있고 보이스 시뮬레이션도 몇 가지 녹음해봤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는데도 변화가 엄청나게 잘 들립니다. 특히나 아크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음 부스팅이 어마어마하죠. 벙벙대던 저음이 아주 간단하게 잡히네요. 실제로 이렇게 저음 부스팅이 생기면 스피커에 달려있는 필터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마이크로 측정해서 세팅을 맞춰줘야 해요. 그런데 마우스 몇 번 클릭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플랫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룸튜닝에 큰돈 들이지 않아도 플랫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환경을 아주 간단하게 모니터링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실제 사운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름답게 상당히 플랫하고 디테일을 정말 잘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택 사운드가 탱탱볼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반응이 빨라서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MTM 스피커의 장점이죠. 스테레오 이미징과 정의감이 정말로 좋다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저도 궁금해서 아크X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봤습니다. 과연 아크X 프로그램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아크X에서 세팅한 마지막 결과가 스피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X 프로그램을 꺼도 세팅한 타겟의 사운드를 그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꿔도 되고요. USB 케이블을 빼도 됩니다. 이 경우에 환경을 바꾸고 나서 바로 적용은 안 되고요. 윈도우의 경우에 재부팅을 한번 하면은 스피커 사운드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타겟으로 변경하거나 보이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려면 초이스 세팅을 그대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이스 세팅대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긴 합니다. 네, 오늘은 IK 멀티미디어에서 출시한 아이라우드 프리시전 MTM 마크2 스피커를 리뷰했습니다. 요즘 스피커 리뷰가 늘면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MTM 스피커의 특징이 제대로 담은 스테레오 이미징과 정의감이 좋은 스피커였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바로 이 공간이에요. 공간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사운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죠. 이 스피커의 핵심은 여기 아크X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스피커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간편하게 플랫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의 스피커로 여러 가지 사운드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작업하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스피커 측정 리뷰가 더 많아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